이제 저신장 성조증 요새 워낙 관심들도 많으시고 또 아이들 학원 다음으로는 제일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서 그냥 조금씩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연령 표준 키는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자는 뭐 거의 이제 뭐 한 70, 한 4, 5 정도까지도 보는 것 같고요. 예. 뭐 74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여자도 뭐 한 60, 한 1 정도쯤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키는 조금씩 커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정체기로 접어든다는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이제 부모님 세대 때까지는 영양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나라 못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속 세대로 오면서는 당연히 그걸 뛰어넘는 게 뭐 당연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기는 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고 이미 뭐 영양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간혹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뭐 예상키나 이런 것들도 막 보고 그러니까 키가 좀 작게 나오면은 어떻게 뭐 부모보다 더 작을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요새 그런 경우들이 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보면은 뭐 예상키 뭐 많이들 듣고 오시고 그러는데 제일 흔하게 하는 거는 뭐 이런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부모 키 평균에서 남자는 6.5를 더하고 여자는 6.5를 빼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13cm를 2로 나누는 거냐라고 보면은 대략 보면 아까 남자 키 평균이 174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또 여자 키 평균은 160, 161 얘기했으니까 13cm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눠서 그냥 나온 공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공식이고 이 공식대로 크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정말 참고만 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 왜 이런 걸 갖고 따져보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나온 키를 목표 키로는 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키가 이렇기 때문에 아이가 목표는 요 정도는 될 거다라는 건 거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크기를 다들 바라시겠죠. 뭐 그 이상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성장에 영향 미치는 요인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전이 몇 프로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정해진 거는 없고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도 유전적 영향이 50% 이상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키에 대한 유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키와 관련된 유전 연구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유전적인 영향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조금 노력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 수면, 영양 같은 것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뭐 요새 호르몬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신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 작은 아이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또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병적 저신장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건 거고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물론 정상이기도 하겠죠. 근데 병적 저신장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검사를 해봐야 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성장으로는 결핍이 나온다 이러면은 의료보험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보험 기준까지도 될 정도의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여러 가지 뭐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거, 위축되는 거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치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 연 성장 속도를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1년에 4cm도 못 자란다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성장 곡선상에서 자기가 평균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떨어집니다. 연 4cm도 못 된다 그러면은 대개 한 1년, 2년 정도만 4cm 이렇게 큰다 그러면은 키 번호가 보통 한 2, 3번씩은 떨어지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키를 잘 재셔서 뭐 수학과 가실 때든지 학교에서든지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는 최소한 재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1년 동안은 못 자라서 오면은 그만큼 더 처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더 내려가서 오면은 그만큼 조금 손해가 보는 거기 때문에 키 성장 속도를 잘 재시는 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또 4cm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정도가 되려면은 연 6cm 정도쯤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4.5cm가 자랐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또 그냥 약간 방심하시면 안 되기는 하시고 연 6cm 정도는 돼야지 충분히 따라는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작다 그러면은 뭐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러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유전자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전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전자 신장이라 하더라도 뭐 치료가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또 대표적으로 보는 게 그냥 늦게 크는 아이인 거죠. 체질적으로 좀 늦게 크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대개는 이런 경우는 가족력도 좀 있습니다. 부모님도 좀 늦게 그러니까 아빠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컸다고 하고 어머니도 뭐 초경도 좀 늦으셨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늦게 크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인 거고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해보면은 뼈 나이가 좀 확실히 조금 어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또 호르몬 검사들 해보면은 호르몬은 또 상대적으로 정상이고 그러면은 다른 능력들 다 괜찮고 뼈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얘는 더 늦게 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될 수 있고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아빠 엄마 다 늦게 컸고 애도 뭐 뼈 나이도 어리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새 뭐 성조수증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모님처럼만 당시대로만 그런 패턴으로 가면은 늦게 크겠죠 아이가. 그렇지만은 사춘기가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어떤 뭐 영양이나 수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못 돼서 충분히 커야 될 만한 시기를 좀 놓친다고 한다면은 부모님 키가 컸다 하더라도 또 못 따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모니터링이나 이런 관심이 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보통 많이 뭐 어디 기사에도 많이 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다 기준을 따져보긴 어려우니까 정말로 뭐 목 하나 작다, 머리 하나 작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성장 속도 말씀드렸었고 계속 앞에서 1, 2번밖에 안 된다. 이 말은 점점 좀 따라가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계속 못 따라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뭐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또 뭐 사실은 날 때 작게 태어나는 경우들도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작게 나서 크게 키운다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런 따라잡기 성장이 생각보다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충분히 크는 경우라고 생각했던 경우들도 실제 봤더니 평균 키 대비로는 조금씩 덜 따라간다는 연구들도 되고 있어서 날 때부터 좀 더 아이들을 잘 좀 주의 있게 보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면은 뭐 이런 것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찰해서 보고 현재 키, 몸무게, 뭐 사춘기 상태 이런 것들을 따져봐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진찰을 한번 해보고 혈액 검사들을 대개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병원에 따라서는 특히 약간 또 개인 병원에서는 그냥 뼈 나이만 찍으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저는 이제 검사 항목은 사실은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인데 혈액 검사를 꼭 사실은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 인자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인자가 사람마다 다 나오는 패턴도 틀리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자기 성장으로 나오는 정도가 점점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참고치 자체가 그렇거든요. 참고치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은 성장호르몬 분비 정도가 그래도 평균 정도를 잘 가고 있다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 볼 만한 여지도 좀 있는 친구가 되겠고 그런 게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향후 성장에 있어서도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뭔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혈액 검사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엑스레이가 좀 제일 중요한 이제 성장을 보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어서 성장판 엑스레이를 뭐 이렇게 팔꿈치 어깨까지 나오게 찍기도 하고 주로는 이제 손을 찍어가지고 좀 보게 되는데요. 보면은 성장판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장판 열렸다 닫혔다 이러는데 아주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공간이 벌어졌으면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성장판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에서 사실은 뭐 현미경 같은 걸로 본다 그러면은 비어 있는 공간이 되는데 세포들이 막 이렇게 연골 세포들이 막 분화하면서 점점 이렇게 자라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성인분들 이제 아버님 어머님 찍어 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성인은 그냥 통뼈 하나로 보이게 돼서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는 사진이고 더 어릴수록 개수도 작고 공간이 많이 비어져 있는 이런 게 이제 성장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성장 호르몬 자체가 또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운동 많이 하고 뭐 잘 자야 되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숙면을 취했을 때 보면은 호르몬을 측정해 봤더니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도 뽑게 되고 뭐 자면서도 깊은 잠 들었을 때 뽑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운동과 숙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요새는 이제 입원해서 이렇게 좀 몇 개, 한 대여섯 번 정도를 뽑는 검사들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병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검사들이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하는 과정들이 되게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염색체 검사 이런 MRI 같은 것까지도 찍어가지고 좀 자세히 보는 경우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뭐 좀 병적이지 않더라도 부모님보다 더 크기를 원하고 이럴 텐데 못 따라갈 만한 요인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된 요인들은 뭐 이런 것들 될 것 같습니다. 소화 비만과 관련돼서 뭐 뼈 나이가 같이 빨라진다는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뭐 성조증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뼈 나이가 빠르고 초경이 빨라지고 또 성장판이 빨리 끝나게 되니까 충분히 키 클 만한 시간이 담보가 못 되니까 빨리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 있고, 또 뭐 아이들 뭐 스트레스 뭐 공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워낙에 뭐 점점 더 심해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부모님 세대보다도 좀 못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성조증을 좀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제일 성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좀 따로 말씀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거고, 나이 연령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기준도 돼 있고 학문적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기준으로는 8년 364일, 남아에서는 이제 9년 364일까지는 이런 기준을 좀 정해놨습니다. 아주 엄격하게보다는 조금 더 그런 약간 기한을 준 거여서 어쨌든 이 기간 안에 많이 빠르면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돼 있고, 근데 대개 성조증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물론 키 큰 아이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은 작았던 아이들도 이렇게 좀 크기 시작합니다. 봤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조금 가슴이 약간 나올랑 말랑 하는 것 같은데 키는 컸다고 하고, 학교 가서 키 쟀더니만 키 번호가 2번이 올랐어. 그래서 막 좋아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키는 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모르고 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좀만 더 크면 중간 되겠네 하는데 갑자기 생리하고, 그러면서 키 크는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키는 원래 크던 것보다도 훨씬 덜 따라가게 될 만한 이런 패턴이 되거든요. 남자들도 뭐 초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키가 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큰 애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워낙 컸던 애고, 요새 더 크네? 진짜로 이제 뭐 180면 이렇게 가나 보다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봤더니 고환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음모가 벌써 나 있고, 아이가 이제 뭐 어른처럼 이렇게 돼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래도 뭐 남자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생각하는데 키 속도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 키가 뭐 정말 뭐 170 막 이렇게 잘 컸던 아이들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도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30여 년 전부터도 그런 그러니까 2차 성징의 성숙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게 됐고,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키가 빨리 끝나는 과정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조증과 관련돼서도 좀 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2차 성징이 시작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보시면 이제 약간 유두 주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2차 성징은 시작은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초경하고 나서 한 5, 6cm 크고 나면은 성장이 멈춘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사실은 좀 더 짧고 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조금 더 여자애들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애들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셈이 되니까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태가 되고, 남자애들은 이제 고환이 진행되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보시면은 뭐 아이가 뭐 샤워하든지 집에서도 여자애들은 이제 그냥 육안으로도 금방 보실 수 있는데 고환 발달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성조증이 좀 더 잘 발견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뭐 그러면 고환을 재봐야 되니까 병원에 오면은 이런 이름이 이게 보면은 고환 염주라고 되어 있는 이런 기구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고환 크기를 직접 재서 하는데, 책상에 항상 놓고 진료를 보는데 여자애 데리고서 오시는 부모님이 한참 뭐 1년 넘게 다니셨던 분인데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때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불교 신자인 줄 알았다고 막 그러시고,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재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데 엄지손톱보다도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고환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의심은 하셔야 되세요. 대개 이게 한 3mm 정도 전체 볼륨으로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팁처럼 생각하셔도 되겠고, 여자들은 가슴이 조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사춘기면은 됐다고 돼 있고, 근데 그러면은 뭐 어린데 아직 30살밖에 안 됐는데 왜 가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은데요. 뭐 이런 경우는 보통은 뭐 검사를 해도 다 큰 문제 없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뭐 아주 급성장이 동반되거나 다른 2차 성징이 동반되지 않고 가슴만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런 경우는 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육안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조금 해보기는 하는데, 대개는 좋아지니까 또 너무 어릴 때 뭐 두세 살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까지 또 걱정 안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왜 빠른 애들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뭐 음식 얘기니 뭐 환경 호르몬이든지 말씀드렸던 비만이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추정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뭐 이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을 잘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음식도 뭐 뭘 더 먹으면은 좋냐, 뭘 먹으면 안 좋냐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알려진 정도라면은 상관없고, 100% 유기농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잘 먹고 너무 뭐 고단백, 고칼로리 식품 정도는 피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과정들은 아까랑 비슷하게 이런 뭐 호르몬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조증도 진단하게 되는 거고, 비만 관련된 것도 말씀했는데, 보통 비만하면은 흔히 하는 제일 큰 오해가 어렸을 때 살찐 거는 다 키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르신들 세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양학적으로 너무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을 섭취했던 소리는 키 클 만한 거를 충분히 축적했던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못 먹어서 키 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영양 과잉이 되는 거는 뼈 나이를 빠르게 만든다든지 또 성장 호르몬의 대사 적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키에 대해서는 더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런 사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골 성장판이 이제 거의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뭐 더 자라기가 좀 어려운 정도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원래 우리가 주어진 것보다 더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잠도 더 잘 자야 되고, 식사 보통 아이들 뭐 학원 뭐 급하고 뭐 이러면 제대로 뭐 잘 챙겨 먹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운동 시키시려고 하지만은 또 따로 시간 내서 뭐 어디 가지 않으면 운동하기도 어려운 경우 많잖아요. 뭐 스트레스나 자세 이런 것들 다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다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기본적으로 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되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뭐 성적으로 주사가 의학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도 좀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주사 맞고 100% 큰다 그러면은 세상에 키 작은 사람 없어야 되겠죠. 주사를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가 만능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주사도 한 가지 옵션은 될 수 있을 정도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판에 작용해서 이런 호르몬들이 뭐 간에서 만드는 IGF 같은 게 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키를 더 키우는 작용들을 좀 하게 돼 있고, 대개는 좀 더 어린 나이 때 치료를 좀 하는 거고, 뭐 자기 전에 뭐 주사를 계속 맞는 거고, 성장판 다치기 전까지 가능한데, 결국 이제 적절한 때 또 검사 결과들을 통해 가지고 주사가 가능한 경우라면은 적절할 때 해볼 수 있는 옵션 정도는 되리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속설들도 많은데요. 뭐 우유, 뭐 보통 하루 한 500cc 전후 정도는 권해드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유지방이나 유단백 관련돼서도 조금 마이너스 그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는 게 좋겠고, 잠은 보통 8, 9시간 정도를 충분히 잔다 그러면 좋은데, 가능한 대로 조금 더 일찍 자는 게 좀 더 유리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1시, 2시에 자서 아침 9시까지 잔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일찍 자는 게 더 유리한 면은 있을 거고, 2차 성징 관련된 거는 이제 세모 정도가 될 텐데, 보통 채모가 나면은 2차 성징이 그만큼 많이 진행된다는 소리니까 성장판도 조금 남았을 가능성이 많지만은, 사람마다 진행되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너무 절망하거나 다 끝났다 이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뭐 초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누구는 초경하고도 10cm 컸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1, 2cm밖에 안 컸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개는 뭐 뼈 나이 상태나 안 그러면은 뭐 초경을 했다더라도
그 뒤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을 잘 모니터링 해본다라면은 또 적용하고 나서도 좀 더 크는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이제 집에서 거의 매일 맞는 자가 주사로 돼 있고요. 적절할 때 너무 늦지 않게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진행되거나 이러기 전에 하는 경우고, 치료를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렇다고 치료가 무효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맞는 동안만큼 또 그냥 그런 기간, 치료 기간에 비례해서 좀 더 큰다고 돼 있고, 대신에 맞는다고 매일 뭐 계속 그럼 몇 년 동안 맞으면 계속 그냥 그렇진 않고 첫 1년, 2년 정도까지는 효과가 좋고 뒤로 조금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가성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대개 한 2, 3년 정도 치료를 해서 그러면 원래 클 거보다도 한 5cm 이상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조증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성조증 치료랑 그러면은 성장 치료는 완전히 다른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게 성조증 치료가 되는 거고, 이거는 대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세 달에 한 번 병원에 와서 맞는 주사제입니다. 근데 성장 주사는 집에서 매일 맞는, 거의 매일 맞는 주사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고 작용도 다른데, 그러면은 둘 다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뭐 무조건 빠르다고 다 억제를 해야 될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조금 덜 자란다고 무조건 다 성장 주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할 때 해야 되고 적절할 때 둘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뭐 운동 같은 경우들도 뭐가 더 좋고 말고는 없고요. 그냥 많이 뛰는 운동으로 아무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도 말씀드렸던 대로 뭐 더 좋은 음식 없습니다. 다 골고루 그냥 사실 집에서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좋고, 아이들 보통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게 되고 라면 먹고 이런 게 많은데 그냥 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스턴트라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 먹고 그냥 칼로리 내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지 라면 스프 하나에 어떻게 영양분을 다 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그래도 가능한 대로 집밥을 좀 먹을 수 있고, 또 밖에서 먹더라도 그런 걸 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아이한테 좀 잘 납득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더 제일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 뭐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만 먹이시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근데 비타민 D는 요새 연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옛날에 뭐 아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왔고 뭐 오메가니 뭐 또 뭐 많은데, 비타민 D 정도 들어있는지 함유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먹이신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그냥 괜찮을 것 같고, 아이는 크는 거는 이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노력해서 또 100% 큰다 그러면 또 좋겠지만은,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생각보다 그런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정말로 뭐 학원도 안 다니고 막 운동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생각보다 또 반응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한테도,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망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다음 시험 잘 볼 수도 있고 너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런 차원으로라도 해서 성장과 관련된 노력들은 결국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면은 어쨌든 뭐 키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